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용품 광고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용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메타 생활용품 업종 운영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캠페인이나 세팅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은 정기교육이나 아니면 지난 강의들에 조금 있으니까 이 업종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가전업종이 선매품이고 고관여 제품이 이랬던 것처럼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충동구매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저관여 제품이면서 다른 브랜드로 옮겨가는 기회비용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의류라던가 아니면은 적당한 고관여 중간여 제품 정도인 브랜드들과는 조금 다른 운영 전략이 필요한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특징들을 먼저 한번 써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관여 편의품이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낮고 이 제품의 품질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가격이 낮은 편이고 제품 품질이 브랜드별로 엄청 크지 않아서 기회비용이 낮다. 여기서 기회비용은 이제 이탈에 대한 기회가 낮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재구매 텀이 굉장히 짧아요. 다 아시다시피 뭐 이거는 마케팅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휴지라던가 물티슈, 칫솔, 치약 이런 제품들은 재구매 텀이 굉장히 짧고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좀 쟁여두는 그런 소비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재구매 텀이 굉장히 짧고 프로모션 기간에 대량 구매가 많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생활용품은 이제 요즘에 조금 양상이 달라진 게 뭐냐면 뭐 바디 로션이나 클렌징 폼 아니면은 트리트먼트 같은 제품들은 아무래도 몸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화학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생활용품보다는 조금 더 관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나 그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이제 뭐 R&D를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브랜드가 이런 의학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연구에 어느 정도 이제 리소스를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대량 뿌려버리면 거기서 수익률이 엄청 커지고 다른 소형 브랜드들은 이제 좀 CPM도 높아지면서 로아스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탈모에 좋은 맥주 효모 샴푸라던가 아니면은 머릿결이 정말 좋아지는 이 트리트먼트 아니면은 뭐 홍조를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 완전 의약품은 아니어도 의약 외품 중에 홍조를 좀 어느 정도 케어해 줄 수 있는 클렌징 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 특정이라 썼네요. 특징. 그래서 일단은 캠페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유형. 자,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그 충동 구매가 잘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들한테 도달해 주는 게 좀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상용품, 생활용품 광고를 할 때는 인지도 캠페인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 필수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도달 위주로 여러 고객에, 여러 유저에게 광고 노출.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에서 좀 어느 정도 낮은 CPM으로 그리고 낮은 CPC로 여러 사람들한테 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재 내용에 좀 후킹이 좋거나 아니면은 브랜드가 어느 정도 좀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CTR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인지도 캠페인 돌렸을 때 CTR이 막 2%, 3%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거의 못 보기는 했어요. 그냥 저희가 뭐 타겟팅을 디테일하게 걸지도 않고 그냥 5천만 국민에게 다 노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좀 88% 할인, 뭐 이렇게 좀 큰 할인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설 프로모션 이런 식으로 특정 할인 기간 때 좀 쿠킹을 강하게 소재해 주었을 때 CTR이 3%, 5%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도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쿠킹이 아주 강한 소재 사용.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케터 분들마다 좀 캠페인 유형을 사용하는 그 전략이 다르겠지만 저는 인지도 캠페인은 정말 예산이 많아서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여러 유저들에게 노출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타겟군 그리고 특정 소재에 대한 이 매력도를 파악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해서 낮은 비용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클릭과 이탈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생활용품 광고를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쿠킹이 아주 강한 소재를 통해 도달 위주로 여러 유저들한테 광고를 노출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인 판매 캠페인.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저는 필수라고 보고 있어요. 판매 캠페인 당연히 구매 유도겠죠. 구매 유도. 그래서 판매 캠페인에서는 뭐 다들 사용하시는 것처럼 뭐 상세 타겟팅을 지금 구매하기로 건다든지 아니면은 재구매 텀이 짧기 때문에 최근 한 달만 맞춤 타겟을 제외해서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일반적으로 다 진행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맞춤 상세 타겟 이제 빼고 연령대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상용품을 이 10대부터 뭐 60대, 70대이신 분들까지 누구나 사용을 하게 돼요. 뭐 예전에야 이제 주부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 40, 5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런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그 타겟층이라 해야 될까요? 그 타겟층이 굉장히 두터웠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판매를 해보시면은 20, 30대에 독립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뭐 이제 기숙사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쉐어하우스라던가 여기서 좀 대량권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 연령층에게도 그들의 소구에 맞춰서 좀 강렬하게 이 니즈를 좀 건들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를 좀 핏하게 분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보통 이제 지금도 GF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기는 한데 뭐 남편 아니면 아이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주부분들을 타겟하는 소재가 좀 굉장히 흥했었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브랜드의 GFA 하루에 이제 그때 60만 원가량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어떤 웹사이트 트래픽이든 전환이든 뭐 쇼핑 프로모션이든 어떤 캠페인 유형을 사용을 해도 굉장히 잘 먹힌 소구였는데 메타는 아무래도 연령 분포가 GFA보다 좀 더 넓고 그리고 이 타겟팅 거는 것 자체도 좀 더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연령대를 분리를 해서 저 연령대에는 뭐 자취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엄마를 위해 산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소구 분리하고 또 중에서 고 연령대에는 뭐 갓 태어난 아기에게 좀 친환경적인 그런 내용을 한다든지 고 연령대에는 뭐 이제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들이 독립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소형 가구가 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구층에 알맞은 패키징과 알맞은 니즈, 적절한 가격대 이런 것들을 소구해서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여기 써볼게요. 기본적인 맞춤 상세 타겟팅 등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제 때 연령대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위에 인지도 캠페인이랑 판매 캠페인 제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조금 높게 나와서 이제 잉여 이익금으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트래픽 캠페인 선택적 운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트래픽을 좀 이 목표로 하고 운영을 하냐가 중요하기는 해요. 이 전 강의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광고를 처음 할 때 모수를 쌓기 위해 트래픽 캠페인을 돌린다라는 거는 정말 옳지 않은 소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수를 쌓는다는 말 자체가 어쨌든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의 니즈가 있고 뭐 상세 페이지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고 이 상품에 좀 이 구매할 만한 타겟층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리타겟팅이나 아니면 유사 타겟팅을 돌릴 때 충분한 모수를 쌓고 이런 부분 보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트래픽 캠페인을 못 쌓는다는 게. 근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냐면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정말 커야 돼요. 자, 제가 한 달에 예산이 한 9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만 원을 쓰는데 트래픽 캠페인에 2만 원, 전환 캠페인 만 원 써요. 그러면 이 전환 캠페인에는 CPM보다 예산이 낮게 되고 트래픽 캠페인에는 모수 쌓은다고 해봤자 몇 명 못 들어오죠. 막 하루 2만 원으로 몇천 명씩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리타겟팅이나 아니면은 좀 적절한 유사 타겟팅에 사용할 만한 모수를 쌓으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그 얼마나 동안 이 수익이 낮은 상태에서 광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 이 자본력이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물론 이미 좀 자본력도 있고 브랜드 파워도 세고 막 올려도 트래픽 광고만 올려도 로아스 7,800% 찍는 광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광고주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작으시고 이제 막 메타라는 그 매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 무조건 운영해서 모수 쌓아야 된다는 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택적 운영이라고 말씀드린 게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 트래픽 캠페인에서 성과 목표 잡을 수 있는 게 랜딩 페이지 조회랑 링크 클릭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사람 1,000만 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브랜딩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00만 명이 들어왔는데 단 한 명도 구매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저 브랜드 알지가 브랜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단순하게 브랜드를 사람들이 인식하게만 한다고 해서 브랜딩이 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머물게 하고 상품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슬로건을 소비자들이 브랜드 로고만 봐도 이해하게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브랜딩인데 단순히 홈페이지에 들어오게만 했다고 해서 브랜딩이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했어요. 이 랜딩 페이지 조회와 링크 클릭을 성과 목표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 뭐 상세 페이지든 메인 페이지든 들어왔는데 거기서 어떤 트래픽을 볼 거냐 어떤 데이터 변화량을 볼 거냐를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일단 적어볼게요.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냐 즉 목표. 네, 이게 정해진 상태에서 트래픽 캠페인을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저는 보통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 브랜드나 상품이 좋아서도 있지만 소재가 예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유저들이 소재를 어떤 소구와 포인트와 내용과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파악할 때 소재의 어떤 소구, 내용, 뭐 디자인 뭐 등을 좋아하는지 파악할 때 쓰는 것도 권장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제가 나오는 게 GA4인데 GA4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내 각 이 데이터 값 뭐 예를 들면은 스크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유사한 상품들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링크들을 많이 걸어 놓으시잖아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휴지 광고를 보고 들어오셨는데 휴지랑 물티슈랑 같이 사면은 쌉니다. 그 기획 상품 링크 올려드릴게요.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스크롤 뎁스, 필링 아니면은 뭐 체류 시간, 세션 이런 것들을 이 각 데이터들을 파악할 때 이럴 때 트래픽 캠페인을 선택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판매 캠페인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는 있는데 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지도 캠페인과 판매 캠페인을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고 우리가 광고에 재활용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좀 남았을 때 트래픽 캠페인을 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추가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활용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트래픽
캠페인까지 캠페인 유형들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소재라던가 아니면은 타겟팅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성과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 소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재 구성. 저 같은 경우는 일상용품은 단일 이미지에서 매우 강력한 후킹성 멘트 사용. 그래서 이게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샴푸나 트리트먼트나 이런 좀 세안용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편의품에서 점점 소매품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일상용품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붙고 있고 단가도 올라가고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휴지도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후기도 그렇고 뭐 엠보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순면이다 약간 이렇게 이 휴지 자체가 몸에 닿거나 무언가를 닦거나 할 때 뭐 물기가 있어서 달라붙지 않고 아니면 좀 부드럽고 피부를 좀 거칠게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좀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식하고 있던 휴지보다는 비싸지만 그만큼 고급 면을 사용하고 좀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 그런 내용으로 구성했을 때 잘 팔리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 CTR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세션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을 때도 매우 강력한 후킹성 멘트를 사용했을 때가 좀 더 지표상으로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후킹성 멘트를 사용하면서 단 브랜드가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가 필요할 시 그런 이제 유사한 무드 사용. 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슬라이드 형태. 자, 슬라이드는 제가 위에 그 연령대를 분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령대를 분리를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저 연령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연령대, 이제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보통 자취생 타겟이 잘 먹히긴 하더라고요. 자취생 타겟이 1번, 그리고 이제 가정집,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위해 사는, 부모님을 위해 구매하는 타겟. 네, 보통 이제 이 정도로 많이 나뉘고, 저희가 이제 B2B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묶어서 싸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숙사나 쉐어하우스 약간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 연령대 일단 타겟을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입니다. 슬라이드를 카드뉴스 형태. 네, 이게 좀 잘 먹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토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이 컨텐츠를 직접 기획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브랜드 디자인 팀이나 아니면은 콤마 분들께서 많이 기획을 하셔서, 제가 기획했을 때 조금 좋았던 그 소재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전 굉장히 제가 이제 MBTI가 NF다 보니까 감성 마케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감성 마케팅을 사용했을 때 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했던 게 그 예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홍삼 광고랑, 그다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노란색 유산균 광고랑,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보일러 광고. 네, 이 세 브랜드에서 좀 많이 레퍼를 참고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뭐 디자인을 가져온 게 아니라 내용의 구성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면은 좀 더 이제 유저들의 체류, 이 광고에 대한 체류 시간도 높이고 좀 CTR도 높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TV에서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감성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었을 때는 휴지가 떨어질 일이 없었는데, 뭐 아빠가 집에 있었을 때는 이 그 청소 뭐 물걸레 가는 게 편리했는데, 뭐 아빠가 집에 있었을 때는 뭐 저런 건전지나 전등 가는 게 편리했는데, 약간 이런 스토리를 먼저 이 슬라이드 형태 제일 앞단에다가 확 넣어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계속 풀어나가고,
여기에서는 제가 후킹을 강하게 안 줬어요. 적어볼게요. 후킹 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콤마분들이 기획한 것들이 이제 평균적인 CTR이나 로아스가 높기는 했는데, 제가 기획했을 때 정말 좀 효율이 좋았다는 게 이 카드뉴스 형식에서 감성 마케팅 사용했을 때여서, 여러분들도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중간 연령대,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타겟,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아기, 한 미취학 아동쯤 되는 뭐 부모님 타겟, 보통 이 정도로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키친웨어 플랫폼 운영할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눴었을 때 굉장히 소구가 좀 잘 먹혔어서 일상용품에도 적용을 해봤더니, 뭐 로아스는 사실 이 제품에 대한 매력도에 따라 좀 다르니까 CTR만 봤을 때는 정말 효율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는 약간 이 제품에 그런 거, 내가 좀 보상받는다는 느낌? 보상받는 느낌을 주는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 형식. 네, 이게 제가 말로 풀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하루에 한 200만원 정도로 전화하는 광고 메타만 돌리시는 광고주를 했었는데, 한 4달 정도 계속 로아스가 높아서 저 형식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광고 보실 때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신혼부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원래 좀 자본력이 있으시거나 지원이 좋아서 그렇게 뭐 전셋집이나 이렇게 자가를 구매하시고 뭐 차도 구매하시고 이렇게 좀 단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거의 대부분은 좀 어렵게 돈을 모아서 결혼식도 하고, 결혼식 뭐 준비기간이나 뭐 스드메 이런 것도 많이 돈 들어가고, 그렇게 어렵게 뭐 조그만 전셋방 구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 나를 위해 일상용품 중에서도 좀 고급적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 왜냐면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라는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미취학 아동쯤 되는 부모님한테는 아이를 키우시는데 좀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저희 아이를 위해 연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좀 CTR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규모가 좀 커졌는데, 예전에 제가 그 아이 타겟으로 하는 생활용품 했을 때도 아마 네이버에서도 지금 모든 키워드 다 1순위 잡혀있을 거예요. 왜냐면 키워드가 10만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브랜드도 이 확장 소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아이를 위해 연구했다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메타에서도 사용했었을 때 좀 CTR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고연령대, 그래서 이제 자녀가 독립한 부모님을 좀 메인으로 타겟을 했었거든요. 이때는 슬라이드에 진짜 별거 없어요. 제품에 대한 그 예시와 그다음에 이 가격적인 부분, 가격, 뭐 프로모션 있겠죠. 적인 부분. 네. 이게 가장 좋았어요. 저희 처음에 이제 제가 광고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마케터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시는지도 많이 여쭤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리뷰에서 그 이제 구매 직 후기와 한 달 사용 후기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은 제품 자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고연령대이신 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좀 싼 것에 대한 좀 소구가 강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좀 우리 집에 인테리어 됐을 때, 그리고 어떤 제품들과 함께 사용했을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비누 받침하는
스펀지가 단순히 비누 받침 후에 뭐 청소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누 갈 때나 이럴 때 그 스펀지 한번 물 헹궈서 이 세면대 같은 거 닦으면 좋다라는 그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제품이 지금 얼마 할인합니다, 이런 소구, 이런 슬라이드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이렇게 연령대 3개로 나눠서 각각 정말 다른 내용으로 구성했었고요. 컬렉션, 이거는 브랜드의 뭐 자본력이나 이게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좋았던 내용이기는 한데, 무조건 그 연예인 올 인플루언서 영상 메인에 가로로 띄우고, 자 띄우고 밑에는 제품, 그러니까 이미지 슬라이드로 제품 사진 플러스 이제 풀무 내용. 이게 이 내용이 진짜 정말 기가 막히게 뭐 가이드가 있는 것처럼 이 내용만 하면은 기가 막히게 CTR이랑 로아스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진짜 큰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름만 대면 아는 정말 대기업들도 연예인 영상 띄워놓고 밑에 그 인스타에서는 슬라이드 이미지 형태로 해놓으면은 이 밑에 3개로 나눠서 뜨잖아요. 왼쪽에 제품 사진, 가운데다 그 프로모션 내용 큼직하게 그 문구로 써놓고, 오른쪽에는 뭐 패키징 사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그러나 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영상을 촬영하시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이랬을 때는 요즘에 그 생성형 AI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거 뭐라 하죠? 뭐 포토툰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GIF 느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영상을 다루시지 않더라도 이 생성형 AI 뭐 한 달에 얼마 안 해요. 아니면은 뭐 망고보드나 미리캔버스 같은 거 구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캐릭터와 배경 디자인만 하고 그 이 모션 효과 같은 거 넣어서 그런 식으로 영상으로 후킹을 준 다음에 음악 넣고 그 밑에 이미지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생활용품 중에 어떤 제품을 다루느냐, 어떤 타겟층을 메인으로 하느냐, 어떤 브랜드 슬로건과 아이덴티티를 표방하고 싶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상담 문의를 주시면 컨설팅도 해드리고 광고 대행까지, 그리고 컨텐츠 기획과 제작까지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댓글에 본 질문사항들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이번 정기교육 마지막에 또 Q&A 시간 가질 테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댓글 확인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이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이제 유사한 업종의 메타 광고 운영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